네, 우리가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 중학교 때는 3학년 때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3학년 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속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이런 표현을 쓰죠. 1초에 속력이 얼만큼 증가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언제 또 나왔냐면은요. 여러분 1초에 속력이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3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2.8이라고 하는 요게 중력 가속도 상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기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9.8m/s라고 하는 이 속력의 증가량이 우리가 가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중학교에서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좀 안 돼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력의 증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등학교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속력을 속도도 그렇게 구했을 거고 그리고 가속도 역시 그렇게 구하는데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렇게 구해요. 결국은 그래서 뭐 식으로 쓰면은 T2에서 T1을 빼고 V2에서 V1을 빼는 네, 이런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급지게 쓰면은 델타 T분의 V2에서 V1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얘를 뭐 가속도를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속도를 A. 음, 그래서 뭐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도 이제 나와 있는데 단위는 1초에 걸린 속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변화를 하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표현을 써서 단위를 표시를 해요. 단위를. 그래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힘과도 관련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도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언젠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같이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평균 속도 와 순간 속도를 이야기를 했듯이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그려보면은요 이쪽이 시간이고 여기가 속도, 네, 속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은 이때가 T1, 이때가 T2일 때 이때가 V 첫 번째 속력, 이때가 V 두 번째 속력, 속력이란다. 그래서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화량 분의,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T2에서 T1을 빼고, V2에서 V1을 뺀 값이 결국은 가속도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평균 가속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평균 가속도. 네, 그래서 전체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평균가속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가속도는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죠. 이때의 기울기, 요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평균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울기, 평균가속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순간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순간가속도. 이 순간가속도는 어느 순간의 가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네, 어느 순간의 가속도를 이야기를 해서 이 순간 가속도 같은 경우는 뭐 요 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구한다. 뭐 빨간 점, 요 점에서 순간 가속도를 구한다 하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어진 정도, 즉, 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찰나의 시간이겠죠? 찰나의 시간. 이렇게 찰나의 시간에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가. 네,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분의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뭐 a,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순간 가속도는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인데, 네,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동차의 속도가 v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차의 속도가 2v가 됐다면은 이때는 속도가 증가를 했죠. 속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쪽으로 작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은 결국은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얘가 속도가 2V예요. 그런데 나중에 재보니까 속도가 V가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감소를 했죠. 속도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가속도는 어느 쪽으로 작용했다라는 이야기냐면 이쪽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속도가 감소합니다. 점점. 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의미여서 속도가 점점점 증가합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은 한자만 이렇게 쓰여져 있을 뿐이지 결국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속도와 속도 역시 방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